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아니, 대답해봐요. 청계산으로 올라가. 그래갖고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청계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음날 어때요? 이거 차 번호판 조회해보면 이 차 소유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한테 강남경찰서에서 출두 명령. 당신 어저께 그 차 놔두고 도망갔는데 빨리 강남 출두하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드디어 강남경찰서에 왔어. 언제? 11월 11일 날. 그래갖고 변호사하고 딱 와가지고 자, 이만저만 한 거야. 나는 도망간 게 아니라 나는 갑자기 산이 좋아서 올라갔을 뿐이라고. 대한민국의 청계산법에 12시에 올라오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그런 법리 다툼은 우리 변호사에게 말씀하라고. 나는 산이 좋아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삘삘 하겠지. 그러자 이제 경찰서에서 피 뽑자고 해갖고 이제 피를 뽑았어.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역으로 추산했더니 이 양반이 운전했던 그 시간에 알코올 수치가 0.2%가 나왔어. 이해 가시죠? 그럼 0.2%가 나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피는 언제 뽑은 거야? 응? 11월 11일 날 뽑은 거 맞죠? 이거로 따지면 이 사람은 사형이야. 근데 적발된 걸로 따지게 되면 징역이야. 이렇게 법이 있잖아요. 시행이 되면 어느 법을 적용하냐에 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예를 제가 보여주는 거지 실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느 나라는 사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자 징역으로 법을 적용해야 돼요? 사형으로 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 뭘로 적용해야 돼요? 적발된 시점으로 해야 돼요? 피 뽑은 시점으로 해야 돼요? 왜? 그냥 이참에 올라가려고 미리? 자,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발됐다, 이거 피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서 된 게 맞죠. 그래서 항상 법은요, 이게 시행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봐봐요. 오전반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 여기 남자분들이요, 음주운전으로 걸려본 경험 있는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있다면 지금 이제는 뭐로 바뀐 거야, 법이? 아니,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형이면 과거까지 소급하면 선생님 저 3년 전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하는 순간 오시라 그럴 거예요, 사형장으로. 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 사형시켜야 되니까. 그럼 여기 몇 명은 시험 못 봐. 그러니까 항상 법은 시행이 되면 그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법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격증을 따는 거야. 그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인정해줘야지.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때 영업했던 이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인이라고 부르냐면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강의 때 99년 때부터 이렇게 할 때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복덕방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자, 이제 잘 들어봐요. 그러다가 이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로 바뀌었죠. 근데 이때 이제 바뀌어서 제가 책을 다 바꾸고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중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법에서 삭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봐요. 법에서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몸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영업해 오는 분들이 계실까요? 모든 중개인은 다 돌아가셨을까? 지금도 있어요. 그럼 있는데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버리니까 저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근데 법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이 2005년도 당시가 국토교통부인지 국토해양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교통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토해양부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에게 선생님, 아니 여기 지금 중개인이란 용어의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서 영업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직접 해준 말. 아, 저기요, 이거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분들은 부칙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다, 중개업자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이렇게 부르는 건 알겠는데 부칙이 뭔지 또 모를 수 있잖아. 자, 부칙이 뭔지 얘기해 줄게요. 오늘 아까 제가 힌트 줬죠.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번 가보시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딱 가서 보면 자자자
법조문이 1조부터 다다다닥 만약에 100조까지 특정 법이 있다 치자. 그럼 이 법조문 맨 마지막 조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는 부칙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부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과된 규칙이야. 그러면 왜 법조문 맨 마지막 조 밑에는 부칙이 써 있냐면 이 부칙에는 시행일과 이게 경과조치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봐봐봐. 좀 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예를 들었듯이 언제 음주운전을 했냐에 따라서 시행되는 날짜가 11월 11일이냐 11월 10이냐 11월 9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항상 사형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 시행일이 11월 11일부터 사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야. 그리고 경과조치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11월 11일 날 잘 봐요. 11월 11일 날 이 사람이 만약에 피를 뽑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전에 적발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적발됐는데 도망갔다 온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그 전에 적발돼서 이미 처리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과거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경과조치인 거야.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칙이.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떻게 처리할지 또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적혀 있는 게 부칙인데, 자, 이 부칙에 들어봐요. 6조 제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렇게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요분들은 부칙 제6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개설 등록 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실제 개설 등록 한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봐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제가 손 봐봐요. 어디에 써 있다고? 부칙의 근거를 갖고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그분들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까먹지 않기 위해서 확인 사살하겠습니다. 자,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옆으로 화살표. 이런 게 기초 수업이라니까. 자, 거기다가 복덕방이라고 쓰세요. 그럼 확실하잖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동네마다 영업을 지금 아마 이때 연세가 한 20대였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최소 70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볼 땐 70, 80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터박이로서 영업해 오시는 분들이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 바로 부칙개공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보세요. 동법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잘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뭐한 자? 보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부칙개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종별에 따른 비교 내용 정리해서 그분들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는 거야. 자, 보시죠. 첫 번째가 법인인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 규정한 개공이 제목이 3개가 적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첫 번째 칸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 바운더리를 얘기하는데 법인이나 공인이 되려면 자격증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땄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자격증 따서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부동산. 그러니까 전국이지. 그러나 옆에 보세요. 부칙 규정한 개공인은 이 동네 터줏대감이잖아. 그런데 법이 시행되자 아예 그냥 하세요. 그냥 기득권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발 디디고 있는 동네는 서울특별시죠. 특자 동그라미 쳐봐요. 특.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칙개공인은 영업을 볼 수 있는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특이에요. 특이 뭐예요? 서울이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역삼동에 있는 개공이가 어저께 제가 수업이 노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공동중개로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과천권은 못해. 과천은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특이라고 동그라미 쳤으면 동그라미 친 거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특광도라는 경기도권은 못하는 거지. 과천이 훨씬 가까워도 못한다니까요. 노원이 훨씬 멀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바로 밑에 보면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이요? 겸업. 자, 겸업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 겸업이 요번 공인중개사 31회 때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중개업 맞죠? 자, 제안하겠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묶으세요.
자, 2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그걸 바로 우리는 겸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자세한 건 제가 저 뒤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하나만 딱 할게요. 자, 7번이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7번이 뭐예요? 경매, 공매, 알선, 대리인 거 맞죠? 그래서 알선이라는 거는 소개시켜 주는 거고 대리라는 거는 직접 법원에 가서 낙찰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매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경매로 집을 살려면 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냥 법원만 가면 사요. 법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내용들이에요. 경매는 복잡합니다. 그냥 매매로 집 사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니까 민법 공부했죠. 그러니까 경공매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가운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도 자격증 따서 한 거 맞죠? 민법 공부했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옆에 보면 부칙개공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민법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7번에 해당되는 경매나 공매 알선 대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차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법적 지식은 없는데 그냥 터줏대감이니까 그냥 이 동네 거나 해. 그리고 당신들은 민법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공동사무소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공동사무소가 뭐냐면 우리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 있죠. 그래서 가면은 어떤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이렇게 나눠지듯이 대표 여러 명이 모이면 공동사무소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분사무소 있는데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사기 때문에 법인만 설치 가능한 거고 개인인 공인과 부칙은 설치 불가라고 써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등록한 인장은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등록한 인장 바로 밑에 보니까 중개 업무만 밑줄 딱 쳐봐요. 제목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보증 금액이잖아요. 중개 업무만 밑줄.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대리 업무라는 말만 밑줄.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걸 말하고요. 대리 업무라는 것은 경매 업무를 도와주는 거. 그걸 대리 업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법인은 규모가 크죠. 그래서 사고 터질 때를 대비해서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분사무소는 1억이고요. 하지만 옆에 자, 개인 사무실은 규모가 작죠. 1억입니다. 그리고 부칙개공이도 개인 사무실이도 1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리 업무라는 것은 법인하고 개인은 2억, 1억 똑같지만 특히 부칙개공이는 경매, 공매 업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거기 불가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표를 막 용을 쓸 게 아니라 기초 강의에서 부칙개공이가 뭔지만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되는 거야. 난 그래도 이 기초 강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기타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네 번째가 기타인데, 자, 아까 제가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듯이 거기 보자마자 공인중개사 써 있죠. 저는 이 용어의 정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읽어드릴까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뭘 딴 거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까진 거 맞죠? 그러니까 올해도 12월 5일 날 합격자가 3만 명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직장에 뭐 지인들이나 또는 뭐 친척들 자격증 옛날에 아유 나는 19회 때 땄어. 그 사람 다 공인중개사야. 자격증 있어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사장님이 되면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남 밑에 일하러 들어가면. 그래서 그 밑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즉 사장님 밑에 일비호로 들어가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라는 뜻이죠. 가로는 제가 빼고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빼고 둘째 줄 가운데 보면 밑줄 하나 칠게요.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둘째 줄 가운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때 중개 업무 수행 밑줄 쳤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고 쓰세요. 자,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을 밑줄을 딱 치시고 밑에 여백에다가 1번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고 쓰시라고요.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고 쓰시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쓰세요. 자, 동그라미 2번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쓰시라고요. 그래서 자, 물어봅시다. 소공인은 자, 질문.
소공인은 민법 공부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 민법 공부했으니까 매매 계약서 써도 돼요,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지. 자, 여기 봐.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자, 들어봐봐요. 지금 제가 지금 2교시째 수업한 거 들으면 어떻게 쉬워요? 못 알아먹을 만큼 어려워요? 쉽죠. 어려울 거 없잖아. 여기서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절대로 여기 계신 분이 다 기억한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지금부터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칠판. 그러면 좀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저는 앞으로 소공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이, 소공이 이렇게 1년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질문. 민법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민법 공부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 업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쓰고 여러분이 시험을 망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봐.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제가 두째 주 끝에 무슨 업무를 수행한다고 써 있어요?